안녕하세요. 23년도 서울 중특 합격자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수많은 수기를 읽으면서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공부 방향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자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2년도에 경기도에 응시했는데 최종 탈락을 했고 23년도에 다시 서울을 응시해서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원래 점수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컷 플러스 6점 정도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합격자 사례 발표할 간단한 목차 말씀드리면요. 임용에 임했던 학습 마인드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교육학 공부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학 공부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2차 준비 방법 등을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임용에 임했던 학습 마인드는 나를 알고 그리고 시험을 알면 100점 100승이라는 마인드로 시험에 응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나의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또 보완해서 시험을 정확히 분석해 시험 경향을 인식하고 시험에 맞는 공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무조건 100점 100승 임용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학습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요. 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했는데 먼저 제가 정말 빈약한 정말 빈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사용한 방법으로는 제가 핸드폰이 아이폰이라서 마땅한 핸드폰을 제한하는 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린 타임을 이용했어요. 스크린 타임 보시면 앱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앱 시간 제한을 걸어두고 이 비밀번호를 부모님한테 설정해달라고 한 다음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활용했던 게 열품타였는데 열품타에 보시면 그 MBTI에 엄격한 관리자분들, MBTI 성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관리해 주셔요. 그래서 그런 공부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구축했고, 근데 제가 하반기에 슬럼프를 정말 심하게 앓았거든요. 그래서 슬럼프가 심하게 왔을 때는 열품 타고 뭐고 그냥 퇴장당하고 그냥 살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서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챌린저스라는 앱을 이용했습니다. 챌린저스 앱에서는 돈을 걸고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앱인데요. 이 앱에 정말 큰 돈,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걸어서 정말 독서실에 안 갈 수 없게끔 그렇게 환경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 앱이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한 번 안 갈 때마다 10,000원씩 읽는다고 생각하니까 독서실에 정말 가기 싫어도 가서 사진이라도 찍고 울면서 집에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약점은 낮은 주의 집중력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학습하실 때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한번 공부하면서 실제 내가 앉아있는 시간 대비 실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이거를 초반에 재봤는데 제가 한 10시간 앉아있는다고 치면 정말 부끄럽지만 한 5시간, 6시간밖에 실제 공부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집중력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자나 이런 지화 같은 것들은 따로 공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에 이 점자 앱이거든요. 이런 거 틈틈이 보면서 점자 같은 것들, 그런 짜투리 공부는 최대한 시간을 아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활용한 거는 이게 워드 마스킹 앱이라는 건데요. 이건 총론 장특 공부할 때 사용했던 건데 이게 앱이 이렇게 누르면 글씨를 가려진 걸 누르면 OX를 표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X 표시 많이 한 걸수록 모른다는 건데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 색깔 바뀐 거 위주로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용한 게 서브노트인데 서브노트를 만들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서브노트에 제가 자주 틀리는 거, 또 교수님이 강조해 주시는 거, 그리고 제가 막 헷갈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정리해 놓음으로써
제가 모르는 거나 아니면 중요한 거 위주로만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이 서브노트를 통해서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의 약점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불안도 또한 엄청 높았는데요. 전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자폐 시간에 다들 배우죠. 일과의 구조화를 통해서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짰던 시간표인데요. 이거를 거의 1월부터 11월까지 거의 동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눈 뜨면 총론 장특, 그리고 총론 장특 다음에는 교육학, 그리고 특학 개념,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특학 기출, 이런 식으로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저의 불안도를 많이 낮출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의 약점을 극복했으면 시험에 맞는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 잡기 위해서 기출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제가 초수에 1차에 합격하긴 했지만 저득점으로 합격했던 이유가 바로 이 기출의 중요성을 약간 경시했다는 것 때문에 1차가 저득점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 재수 때는 기출의 중요성을 정말 크게 인식하고 기출 위주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제 서브노트의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 이게 기출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학 공부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 강사님의 1년 풀 패키지를 들었고요. 교육학 공부 방법은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게 교육학 강사님 말씀 잘 듣고 과제 내주시면 과제하고 한 번씩 써보라 그러면 써보고 이런 식으로 강사님 말을 잘 듣도록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내용을 무한 반복하고 많이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교육학 쓰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제가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이렇게 교육학 모의고사를 하나씩 풀었거든요. 1시간 동안. 저에게는 약간의 힐링 타임이어서 교육학을 많이 써보기도 했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교육학 주요 영역을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내용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특학 공부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특학 공부 시작하기 전에 서진 교수님 그 연간 강의 계획서를 항상 올려주세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연간 계획서를 보면 1년이 어떻게 흘러나겠구나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진 교수님 연간 계획서 보면서 전체적으로 1, 3월에는 개념을 하고 3, 6월에는 강론 심화를 하고 이렇게 7월에서 11월까지는 모의고사를 하겠구나 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은 이 계획서를 본 다음에 자신의 속도에 맞춘 연간 회독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좀 단기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서 회독수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4주에 한 번씩은 돌릴 수 있도록 계획을 짜왔어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23년도 기준으로 한번 짜봤는데 이렇게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이렇게 6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4주 간격으로 한 바퀴씩 돌리는 게 4번, 3주 간격으로 한 바퀴씩 돌리는 걸 4번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10번은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대로는 하지 못했지만 10번 가까이 회독을 함으로써 1차에 나름 고득점을 받고 합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간 계획을 세웠으면 연간 계획에 맞는 적정한 분량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실제로 보고서 사용했던 그 월간 계획표였는데 정서 하루, 자폐 하루, 문행 3일 이런 식으로 연간 계획에 맞는 적정한 분량을 나눠서 한 달 한 달 단위로 나눠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특학교육법을 월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3월에는 제가 수조 시절에는 욕심을 안 부리고 개념을 탄탄히 쌓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개념 탄탄히 쌓는데 집중을 했고 그리고 백지인출을 통한 구조화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제가 서진 교수님 강의에서 제일 좋았던 게 이 구조화 틀을 항상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구조화 옆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는 버려서 없는데 항상 그 수업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주신 도식화 자료 옆에 오늘 배운 내용을 적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서브노트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를 1~3월 안에는 토대를 다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서브노트를 너무 늦게까지 만드느라 서브노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써서 서브노트 완성은 최대한 늦게면 6월, 7월 안에는 거의 완성을 했다라고 만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초수 때는 기출 맛보기라고 해서 몇 문제씩 이렇게 강의 시간에 알려주셔서 그거를 보고 아 기출은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잘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 때는 1~3월에는 다른 거는 욕심내지 말고 멘탈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멘탈을 좀 오랫동안 못 잡아가지고 거의 한 3개월이 걸렸는데요. 이때 그냥 푹 쉬시고 멘탈 잡는데 온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6월 공부법을 말씀드릴게요. 초수 때는 영역별 기출 분석 방법을 익히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교수님께서 보시면 기출 분석을 정말 잘 해주시거든요. 제가 초수 때는 진짜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서진 교수님이 해주시는 기출 분석을 똑같이 따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 보면 기출 분석 따라 쓰고 그 외에 더 추가할 내용을 옆에다가 제가 따로 또 적는 등 이렇게 기출 분석 방법을 익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강론 심화 강의도 들어가는데 교수님 강론 심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서브노트에 교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신 강론 내용들을 옆에다 이렇게 잘라서 붙이거나 살짝씩 적어서 강론 내용을 더 추가해서 적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7~8월 달에는 영역별 모의고사를 시작하는데 이때 영역별 모의고사 풀고 마는 게 아니라 꼭 틀리시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헷갈렸던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문제들 꼭 체크해 놓고 다시 한번 써보고 또 피드백도 해보면서 다시 인출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역별 기출 분석을 따로 또 들어갔는데 이때 영역별 기출 분석을 최대한 다해독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개념을 빠르고 또 정확하게 인출해내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재수 때도 마찬가지로 영역별 모의고사 피드백했고 틀린 문제는 꼭 서브노트 옆에다가 적어두고 표시해놓고 다음에는 안 틀릴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리고 9, 11월 달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서진 교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때 자료들을 다 버려서 없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푼 다음에 그 종이 옆에다가 항상 그거에 관련된 개념을 더 인출해 보거나 아니면 틀린 문제는 어떤 내용을 내가 모르는지 등을 옆에다가 쓰고 또 서브노트에 추가하는 시간을 꼭 가졌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틀린 문제나 아니면 아는 문제여도 서진 교수님께서 모의고사에 내신 거면 중요한 거니까 꼭 서브노트나 단거나 노트에 추가해 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9, 11월 달에는 이제 시험 연습해 본다고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도별 기출 분석도 최대한 다해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도 한 번밖에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더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다회독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2차 준비법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준비할 때 정말 지도안이 막막했는데 역시 제일 모를 때 좋은 것이 모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블로그나 특금 돌아다니면서 다른 합격자분들이 올려주신 지도안을 그냥 토시도 하나 안 빼고 다 똑같이 썼습니다. 다 똑같이 쓰는 활동을 10번씩 했어요. 그래서 지도안은 이런 흐름대로 쓰는구나를 파악한 다음에 저도 기출 내용을 주제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쓰는 걸 연습했습니다. 이때 쓴 지도안만 해도 한 이만큼 될 정도로 지도안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련은 스터디원들을 잘 만나신 걸 정말 빌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스터디원을 만나서 스터디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업 시련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틀을 만드시고
수업 실현을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틀을 이렇게 만들고 수업 실현할 때 적은 시간에 조건 다 잘 지키시고 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만점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면서 기출 반복 연습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은 제일 중요한 게 인풋을 늘려야 됩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됐던 게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면서 제가 면접 때 활용할 만한 멘트들이 있으면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갤러리에 넣어놓고 그냥 지하철에서 이동할 때 뭐 할 때마다 받고 실제로 면접 때 한 2문제 정도 이 유튜브에서 본 내용들을 활용해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잘 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서울시 책 정리하고 다른 분들 책 정리하고 이런 정리 과정이 끊임없이 있어야지 인풋이 늘기 때문에 말하는 연습만큼 인풋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쓰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니까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다음엔 교단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